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병자로 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장소를 옮겨서 미안합니다. 중국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역사상의 치욕을 당한 것을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복수하고 싶은데 그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다 그 상황을 옮겨놓고 중국이라는 나라에다 옮겨놓고 전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과 연관을 시켜보면서 이 녀석이 무슨 문학 전에도 얘기했었죠. 자위문학이라고 얘기했죠. 자위문학이라는 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위로하는 문학. 그렇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패배한 것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자들이 그런 걸 읽고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현실 속에서 진 것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통쾌하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가지 틀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 유형적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어떻게 이 유충열전이라는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출생과 그 다음에 위기, 그 다음에 구출 양육과 조력, 그 다음에 또다시 위기, 그 다음에 승리. 자, 이게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의 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쫙 거슬러 올라가면 동명한 신화에서도 이 구조를 확인을 했었으니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출생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영웅의 출생 어떻게 출생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고귀한 혈통이라는 거 있죠. 자, 유심이라는 당대의 그 지체가 높은 관리의 아들,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고귀한 혈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출생의 특징. 자, 고귀한 혈통이면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출생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비정상적인 출생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만득자예요. 비정상. 자, 여기서 비정상적인 출생이 왜 만득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40, 50 넘어서 늦게 얻은 아이들은 약간 좀 띨띨한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늦게 자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형태예요. 그 자식이 없어서 빌어서 꿈의 계시를 받고 자식을 얻을 때 우리가 만득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만득자들은 항상 독특해요. 천재 아니면 바보죠. 그죠? 근데 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다는가요? 선관의 적강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의 지상세계에 내려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이라기보다 유충렬은 하늘나라에서 내렸고 꿈에서 선관이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내가 거시기에서 너에게 왔다. 그럼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어머니가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유충렬을 낳았다 그래요. 근데 이야기가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그 선관 즉 지상세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유충렬이 하고 여기에 정한담이라는 인물 있죠. 부정적인 인물, 반동적인 인물하고 둘이서 싸웠고 또 지상세계에 나와서 결판을 짓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계와 지상계를 이렇게 넘나드는 스토리라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출생은 여기까지가 이제 출생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출생 이후의 얘기지만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거죠.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여준다. 그렇죠? 자, 영웅의 일대기 뭘 봤습니까? 고귀한 혈통, 그렇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출생,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비범한 능력.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범한 능력을 가진 애가 뭐예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주로 아버지가 뭐예요? 나쁜 녀석들에 의해서 간신배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쫓겨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중국의 그 홍콩 영화들 있잖아요. 무술 영화들 요즘 뭐 잘 안 봅니다만 그거나 아니면 무협지를 보면 항상 그 스토리야. 그겁니다. 그래서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죽을 고비 어려서부터 그랬죠. 버려지거나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 죽을 고비를 당하게 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정한담과 최일기라는 인물이에요. 자, 여기서 정한담과 최일기라는 인물은 결국 부정적인 인물로서 악인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한담과 최일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인 유심을
모함해서 쫓아내게 되죠.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도사가 정한담 최일기에게, 특히 정한담이 주동적인 인물인데요. 정한담에게 네가 이 유충렬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끝끝내 이 천하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유충렬과 그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막 사람들을 푸는 그런 장면들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결국은 유충렬은 뭐요? 죽을 고비에 닥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뭐예요? 구출, 양육, 조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영웅적인 스토리에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구출자, 양육자, 조력자. 뭔지 알죠? 구출자는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는 것. 그죠? 양육자는 그 어린아이를 키워주는 것. 조력자는 뭐예요? 요소에서 도와주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구출, 양육,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강희주나 노승과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강희주라는 인물은 얘를 데려다가 잘 키워주고 자신의 딸과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막 강물에 떠나가면서 죽을 고비에 닥쳐 있었는데 그 뭐 뱃사람들이 구해주고 강희주가 와서 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노승은 뭐냐면 나중에 얘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뭐 강희주까지도 이 정한담 최일기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되고 유배를 가게 돼서 의지가지할 데가 없으니까 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노승이 손오공을 가르치던 이 노승이 무술을 가르칩니다. 아, 그대로 무협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무협지. 그렇죠? 그 노승의 가르침. 그래서 이들이 조력 양육 구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장면은 뭐예요? 그렇죠? 위기로 들어갑니다. 위기. 자, 또다시 위기예요. 그러니까 영웅 스토리에는 위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웅적인 스토리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련이 끝나고 나서 야, 잘됐다. 우리 주인공 화이팅. 이러면 또 시련 오고 또 시련 오고 계속된 시련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요 위기도 정한담과 칠기 위기인데요. 요 부분은 집안의 어떤 위기라고 본다면요. 이게 집안의 위기라고 본다면 요것은 뭐예요? 국가적인 사회적인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당파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쟁, 뭐 우리 당 시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쟁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에 있어서 이 당과 저 당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물고 물리는 그 충돌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선 뭐예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바로 뭐예요? 오랑캐의 침입이죠. 오랑캐 침입. 자, 오랑캐의 침입인데 여기서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왜 정한담과 칠기가 오랑캐예요? 자, 오랑캐의 선봉에 섭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저 천하를 꿀거덕 먹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오랑캐들과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나라를 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위기가 닥치자 노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무술에 뛰어나게 된 유충렬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그 막 싸움터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다져가지고 이제 폐색이 짙은 데 나타나서 제가 다 물리치겠습니다. 그러고 나타나서 멋진 모습으로 이 녀석을 다 혼자서 막 최일기도 제거하고 거기 막 뛰어난 장수들을 다 제거하다가 정한담은 잡을 뻔하다 놓치다가 또 잡게 되는 뭐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역시 영웅의 스토리 그대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승리로 끝을 냅니다. 자, 승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황실을 구출하게 돼요. 황실에 있는 가족들 모두 구출하게 되고 황제하고 호영호제, 의형제를 맺으면서 또 자신의 가족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만나서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는 그렇죠? 승리한다는 스토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 이야기는 당 시대 상황의 반영이라 그러면 요 부분은 당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어떤 복권 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요 부분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오랑캐에게 짓밟힌 그 치욕적인 사건을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뒤집고 싶어하는 의지가 들어있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할 때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본문 또 몇 개의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장면. 주부 기운이 쇠락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왈. 자, 이 주부가 누구냐면 바로 유심이 되겠습니다. 유충렬의 아버지. 이 아이의 상을 보니 척강 딱 관상을 보고 아는 거죠. 하늘나라의 사람이 척강 이 지상에 내려온 것이다. 적시라고 사실 그것이 틀림이 없고 만고영은 분명하며 전일 황상께로서 도읍을 옮기고자 하여 창해국 사신 임경천더러 물으시니 그러니까 황제가 도읍을 이거 좀 마음에 안 들다 도읍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창해국에서 온 사신인 임경천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웅적인 인물이 태어날 것입니다. 도읍을 옮기지 말고 여기 계속 계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물으시니 임경천이 아뢰기를 북두정기는 북두칠성의 정기는 남경에 하강하고 자미연 대장성이 황성에 떨어졌으니 미구의 신기한 영웅이 날이라 하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북두칠성에 또
자미원의 대장성 뭔지 알겠죠? 이것들이 다 별입니다. 이런 별의 기운이 이곳에 떨어졌으니 멀지 않아서 신기한 영웅이 날이라 하더니 이 아이가 적실한 이 아이가 틀림이 없으니 어찌 아니 즐거우리까 즐겁소. 오래지 아니하여 대장 절월을 요하에 횡대하고 대장의 절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것은 그 대장으로 뽑혔다라는 어떤 그 신분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금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신표 같은 거 허리에 차고 횡대 휴대한다는 얘기죠. 비스듬히 차고 상장군 인수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군으로 뽑았다라는 그 어떤 그 인장이죠. 인장 그것을 금낭에 금으로 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넌지시 넣고 부귀영화는 선영에 빛냈고 선영인 건 뭐예요? 조상의 무덤이죠. 조상 앞에 빛내고 부귀영화를 조상 앞에 빛내고 잘 나갈 거다 이런 얘기죠. 맹기영풍 맹수와 같은 그 기운 그렇죠. 용맹한 기운과 영웅스러운 풍모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용맹한 기운과 영웅스러운 풍모는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단어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구의 북두정기 자미원 대장성 그렇죠. 대장절월 요하에 횡대하고 그죠. 인수를 금낭에 넌진 넣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처음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어를 모른다라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뭐 밑줄 그어가면서 막 그렇게 써주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들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거나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만을 좀 강조하는 거고요. 그 시험의 상황에서는 뭐예요? 영웅이 나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것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아이의 상을 보니 하늘에 있는 사람이 떨어진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이미 황제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핵심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면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나 이 작품 몰라요.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빛내고 맹기영풍 사회에 진동할 때 네 아니 칭찬을 누가 칭찬하지 않겠소. 산시는 깊은 은덕 사후에도 난망이요 백골인들 잊을 소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주부가 그 유심이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기 만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충렬이라고 자는 성학이라고 하더라. 세월이 여류하여 흐르는 물과 같아서 7세에 당함에 7세 뭐예요? 바로 영웅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 첫 번째 부분이죠. 비범한 능력이 7세부터 어려서부터 나타납니다. 골격은 청수하 맑고 깨끗해. 청명은 발취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발침 뭐 알죠? 선생님이 이게 전체 작품에서 일부분을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군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발군 뭔지 알죠? 무리 중에 뛰어날 때 우리가 발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군이요. 필법은 왕이지요. 문장은 이태백이며 무의 장략은 손오에게 지내더라. 그 손오 두 장수를 합해 놓은 거죠. 유명한 중국의 장수. 자, 천문지리는 흉중에 갈마두고 저장해두고 그러니까 가슴 속에 천문지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흥망은 장중에 매였으니 국가에 흥하고 망하는 것은 그의 손바닥에 달려있으니 말달리기와 용검지수는 천신도 당치 못할래라. 뭐예요? 이 부분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영웅의 일대기의 구조의 하나죠. 오호라 시운이 불행하고 조물이 시기한지 유주부 세대 북이 지극하더니 사람이 흥진비례가 미쳤으니 어찌 피할 가망이 있을 수냐 뒷부분을 예고해 주는데요. 자, 이 부분 뭐예요? 이런 부분. 그렇죠. 뭐예요? 개입이죠. 작가 개입. 나타난 부분이라는 거. 이런 건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겨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출생과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을 정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충렬은 천인의 적강이며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출생이 남다른 출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영웅의 일대기는 항상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어떤 부분인지 잘 확인하시고요. 폐하 즉위하신 후에 덕피 만민하고 덕이 어떻게 해요? 덕을 입고 만백성이 덕을 입었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자, 폐하가 즉위하신 후에 만백성이 그 덕을 입고요. 위진사의 그 위세 당당한 위엄이 사해에 퍼지며 열국제신이 많은 나라들의 신하들이 다 조공을 바치되 오직 터번과 가다리 토번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티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모두 다 오랑캐들이죠. 강포만 믿고 강포하다라는 건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악스럽고 강하고 포악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우악스럽고 사납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 되겠고요. 이 작품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강포만 믿고 천명을 거스리니 신등이 부록 재주 없사오나 남적을 항복받아 충신으로 돌아오면 폐하의 위험이 남방에 가득하고 소신의 공명은 후세에 전하리니 복원 뭐예요?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깊이 생각하옵소서. 깊이 생각해 주세요. 천자 자, 요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간신배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천자 매일 남적이 강상을 근심하던 이 말을 듣고 대의 크게 기뻐하여 말하길 경의 마음대로 기병하라 하시더라. 이때 유주부 바로 뭐예요? 유신 바로 유충렬의 아버지죠.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탑전하에 들어가 복지주왈. 탑전이라는 것은 걸상의 앞인데요. 즉 임금의 앞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임금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죠? 들어가 복지주왈 엎드려서 주 아뢰어 말씀드리기를 듣사오니 폐하께서 남적을 치라 하시로 기병하신단 말씀이 옳으니까 천자왈 정한담 한담의 말이 여차하기로 그런 일이 있노라. 주부 여쪼되 폐하 여찌 망령댁에 허락하였습니까? 이거 보세요. 망령댁에 허락하였습니까? 누가 망령떼다는 거야? 폐하가 망령떼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직언이라고 하죠. 혹은 충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누가 할 수 있는 것? 충신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한담은 뭐라 그랬어요? 자, 폐하 즉위하시네 덕피만밀하고 위진사의 어때? 자, 간신배답죠. 그렇죠. 간신배의 모습 전형을 띠고 있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주부는 충신의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무슨 작품이 떠오릅니까? 그랬습니다. 바로 그 화왕계라는 작품 기억나죠? 화왕계라는 작품에 등장했던 얘는 누구야? 장미. 그지? 얘는 누구야? 그렇지. 백두홍. 그렇지. 할미꽃 백두홍이 떠오른다.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 차근차근 하면서 복습했던 사람은 자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왕실은 미약하고 외정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찌름과 같고 드는 토끼를 놓침이라. 한낱 세알이 천근지중을 견디니까 한낱 세알이 그 천근이나 되는 무게를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세알이라는 것, 천근지중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세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근지중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오랑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가련한 백성 목숨 백리사장 고혼되면 근들 아니 저각이요. 백성들의 목숨이 그냥 모래사장의 시체가 된다면 외로운 영혼이 된다면 그것이 어찌 악한 일을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원 황상은 제가 엎드려 바라옵건데 황제께서는 기병치 마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담과 그 다음에 주부 사이의 갈등이죠. 갈등의 핵심 요소는 뭡니까? 그렇죠. 기병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부와 한담이 기병에 의해서 갈등하고 있다. 주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병이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국가적인 정세가 아니기 때문에. 한담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뭐요? 이 천하를 낼놈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알게 되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담과 주부의 갈등인데요.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병자호란 때 오랑캐 놈들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조정해서 갈등이 벌어졌던 그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지, 그렇죠? 시대적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랑캐 처리 문제로 유심과 정한담, 최일기 끼어 있겠죠. 대립한다. 그러니까 정한담하고 최일기는 어떤 동등한 입장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최일기가 약간 꼬봉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죽죠. 또 유심이 아니라 누구냐? 유충렬에게. 자,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때 자객의 비수를 번뜩이며 태자 목을 치려 할때 난데없이 병력 소리 청천에 떨어지며 이런 대장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바로 유충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뭐예요? 마지막 위기 부분에서 유충렬이가 이제 대장의 직분을 받고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승리로 나아가는 장면. 위기 상황이지만 이제 승리로 나가기 직전입니다. 제비같이 들어오니 일진이 황급하여. 일진, 이건 군사의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군사의 무리들이 황급하여 황당하고 겁을 먹어서 주저주저 하던 차에 천사마 눈 한번 깜짝이며. 천사마 이게 누구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유충렬이 타고 다니는 뛰어난 말이죠. 영웅 항상 좋은 검과 좋은 말을 타고 다니죠. 눈 한번 좋은 검을 차고 좋은 말을 타고 다니겠죠.
문장의 일반적인 실수를 선생님이 범했네.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야. 눈 한번 깜짝이며 동문대로상에 장성검이 이게 중요한 검이겠죠. 불빛되어 심리사장 넓은들의 군사 씨 없이 다 베고 성중에 달려들어 골문을 깨치고 문 안에 만조백관 대칼에 무찌르고 용상을 쳐부수며 화황 머리를 풀어 손에 감아쥐고 동문대로에 급히 오니. 자, 머리를 손에 감아쥐고 해가지고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급히 오니 이때 황후 태후 태자 자객의 검광 끝에 혼백이 흩어져서 기절하여 엎어졌는지라겠죠. 엎어졌는지라. 원수 급히 달려들어 태자를 붙들어 앉히고 황후 태우를 흔들어 앉히니 한식경이 지난 후에 겨우 인사를 차리거늘 원수 복지하여 여쭈되. 좀 길었습니다만 무슨 장면인지 알겠죠. 자객이 비수를 번쩍 들어서 볼모로 잡혀온 태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오랑캐 진영으로 누가 쳐들어온 거야? 유충렬이죠. 이충렬이 아니라 충렬이 뛰어들어서 샥샥샥샥 베고 그 우두머리 왕을 머리끄댕이 잡고 생포하고 그 다음에 태후와 왕후와 태자를 구출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신을 차리옵소서 대명국 도원수 유충렬이 호황을 사로잡고 자객과 군사를 한 칼에 다 죽이고 이곳에 왔나이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태자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황후의 목을 안고 남경 유충렬이 왔네. 정신을 진정하여 충렬을 다시 보소. 이렇듯이 부르짖으니. 자, 요 이전에도 한번 황후가 태후였죠. 태후가 구출됐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구출을 하면서 정한다미가 이렇게 언덕에 있어가지고 그 녀석의 목을 띵강 잘라가지고 끌고 갔었거든요. 딱 가보니까 그 허수아비 목을 끊었었던 거예요. 그 정한다미도 사실 무술의 달인이면서 얘가 이제 도사한테 무술 배우는 동안에 지도 무술 연마를 굉장히 많이 한 녀석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얘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완전히 그대로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무협지 그대로입니다. 무협지는 요즘 많이 안 읽고 요즘에는 그 판타지를 많이 읽죠. 그 판타지 내용 글쎄요. 판타지는 조금 변한. 선생님은 그 무협지랑 판타지를 많이 안 읽어요. 순수한 명작들만 많이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네요. 그죠? 자, 이렇듯이 부르짖으니 황후태후가 기절하였다가 유충렬이 왔단 말을 듣고 가슴을 두드리며 벌떡 일어나 앉아서 사면을 바라보니 군사는 하나도 없고 말이 됩니까? 그 영웅적인 인물이니까 말이 되는 거죠. 이런 대장이 앞에 복지하였거늘 다시 어쩌되 소장은 남경 유충렬이 없더니 호황을 사로잡아 이곳에 왔나이다. 황후 이 말을 듣고 칵 달려들어. 재밌죠? 칵 달려들어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그대 일정 진정 유원수냐 종천강하며 종지출한가. 자,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땅에서 나왔는가. 북방호지 오랑캐 땅이겠죠. 요 호지라는 것은 호지는 오랑캐 땅. 수말리를 어찌 알고 왔는가. 그대 은덕 갚을진데 백골난망이라 어찌다 갚으려 너무나 고맙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장면인지 알겠죠? 바로 위기의 극복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위기의 극복인데요. 그 마지막 위기는 국가적인 위기고 개인적인 위기는 아니다 그랬어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서 태후를 구하는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주전파와 주화파 사이의 대립을 그대로 장소만 바꿔서 보여줬다 그랬죠. 이 장면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패배하고 난 후에 그 왕실의 가족들이 볼모로 붙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그대로 장소만 바꿔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충렬은 호황을 잡고 황후와 태자, 태후를 구출하는 장면. 자, 그래서 몇 개 장면을 끊어서 봤는데요. 앞에 장면은 영웅의 일대기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초반부의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위기, 첫 번째 위기가 두 번째 위기인데 이 위기 장면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상의 어떤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이 작품이 자위문학이 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해볼까요? 자, 유충렬전의 갈등은 뻔한 갈등이죠. 그렇죠. 선자와 악자. 영웅의 스토리에선 영웅과 그 주동적인 인물과 반동적인 인물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서 결국은 영웅적인 인물, 주동적인 인물이 승리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는 것이기에 유충렬전의 문학사적인 작품의 의의를 여기서는 시대에 반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병자호란의 치욕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문학 형태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당쟁에서 패배한 집안의 회복 의식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이 당쟁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병자호란이라는 것이 당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병자호란과 관련돼서는 삼전도 항복을 둘러싼 주전 주화파의 대립, 주전파 주화파, 이거 뭔지 알죠? 주전파 주화파 싸웁시다, 안 됩니다, 우리 힘이 약합니다, 요거의 대립, 마치 유심과 정한담의 대립과 유사하죠. 또 병자호란 때 왕실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가는 그 장면, 그렇죠? 왕실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가는 장면을 통해서 요 소설이 장소가 다르지만 병자호란의 치욕을 이제 문학적 상상력 속에서 위로하려는 것이다. 누굴 통해서? 유충렬이가 싸워 이김을 통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쟁에서 어떤 패배한 사람들의 그 집안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식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유심이 나중에 복권이 되니까요.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어떻게 잘 나타나고 있는지, 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유충렬전 외에도 영웅의 일대기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가면서, 선생님도 비교를 여러분들이 해드릴 거고, 비교를 해가면서 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